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그 언급한 그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어,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죠. 가치이자 이제 우리 사회의 목표죠.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일각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뭐죠? 기회도 평등해야 되고 과정도 평등해야 되고 결과도 평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죠.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그 논객들, 논설위원이나 뭐 거기에서 필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몇몇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도 평등하고 결과도 평등해야 된다. 왜 기회는 평등하고 한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뭐죠? 그 추첨 제도를 그 정착시키자는 겁니다. 추첨 제도. 그래서 추첨 제도는 뭐예요? 누구나 다 추첨에 참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평등하죠. 과정도 뭐 이렇게 시험 치는 과정에서 누구는 반칙을 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반칙하고 반칙하지 않고 그런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추첨에는. 그다음에 결과는 어때요? 역시 결과도 평등하게 선발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첨 제도를 도입하면 기회도 평등하고 과정도 평등하고 결과도 평등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추첨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주로 내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반론은 뭐죠? 반론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경쟁을 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취지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경쟁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경쟁을 하는지. 왜 경쟁을 해서 경쟁 제도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리석은 주장을 하죠. 한겨레 신문 그쪽에 있는 일각에 있는 논객들은 그 추첨제도로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의대를 가는데 의대생을 뽑는데 그 추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의과대학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덜란드는 의대생을 뽑는데 그 과연 추첨 제도로 하는지. 근데 보니까 걔네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의대 합격생 중에서 합격생이 10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10%는 성적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친구들만 응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추첨으로 해가지고 의대생 합격을 정한다 그러더라고요. 9명은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한 요 10%만큼은 추첨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의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는 그렇게 한대. 처음 알았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의 국가의 보편적인 그런 그 채용 방식이 아니죠. 입학 방식이 아니죠. 전 세계는 다 어떻게 해요? 뭐 10%를 따로 떼가지고 뭐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특별하게 배당하거나 그러진 않죠.
미국도 그렇지 않고 일본도 그렇지 않고 독일도 그렇지 않고 프랑스도 그렇지 않고 저기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지 않고 태국도 그렇지 않고 다 그렇지 않죠. 근데 네덜란드는 좀 특이하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의대생을 선발해가지고 의사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그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한겨레 신문은 또 어떤 주장을 펴냐면은 한겨레 신문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 논객들은 그 국회의원을 뽑는데도 추첨제로 하자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첨제 민주주의 해가지고 그 선거를 치르지 말고 추첨으로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뽑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의견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죠. 왜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뽑는 취지가 있어. 그런 취지를 잘 모르고 떠드는 사람 의견이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랜덤으로 뽑아요, 국회의원을? 랜덤으로. 여러분,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그냥 뭐 이렇게 아무나 아무 사람이나 그냥 추첨으로 뽑아가지고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의사도 아무나 맡길 수 없듯이 국회의원도 아무나 맡길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일정한 경쟁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거야. 국민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해서 이제 정당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하잖아요. 추첨제 민주주의는 그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헌법에는 어떻게 써 있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써 있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지 대한민국의 권력은 운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 그런 주장을 펴는 그런 논객들은 뭐라 그러냐? 외국에서도 그렇게 추첨제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국가가 있고 또 어떤 주의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논거를 배웠는데 그거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채택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을 지지하지 기회도 평등하고 과정도 평등하고 결과도 평등할 것입니다. 이런 그 주장 이런 철학에 이런 명제에 찬성해 주는 그 사람들은 좀 적습니다. 매우 적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 그런 주장하는 사람한테 반론을 펼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은 맞지 않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선발하는 데는 그 경쟁의 그 취지가 있고 또 뭐냐면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죠. 선발하는 것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문제가 됐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비정규직이 있었어요. 임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근데 임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 일이 있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부가 그거는 불공정하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선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그 조중동은 이제 뭐 그런 거 잡으면 찬스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찬스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점에서 좀 다뤄져야 되냐면은 기회 평등에 관한 관점에서 다뤄져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논거가 뭐죠? 논거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임시직으로 들어가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그 정규직을 뽑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해주면 나중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평등 면에서 좀 불평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정규직을 뽑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냐, 뭐 그 우선적으로 해주냐, 그 특혜 아니냐,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기회평등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대기업이 있어, 아니 어느 기업이 있어. 근데 기업이 좀 중소기업이야, 좀 작아. 그리고 뭐 편의점이야. 근데 편의점에 있는 그 편의점 업주가 알바생이 들어왔어. 알바생이 5명을 지원했는데 이 사람이 지원했는데 얘가 친구 아들인 거야. 그래서 얘를 탈락시키고 얘를 뽑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네 사람은 편의점 알바를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얘는 이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얘만 합격시켰단 말이야. 이거 불평등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겠죠. 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죠? 이것도 좀 문제가 됐던 건데,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는데 자기 비서관, 보좌관, 뭐 인턴 비서를 채용할 때 자기 아는 사람의 자녀를 채용한 거야. 또 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회 평등 면에서 불평등하지 않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죠. 그런 불평등이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그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어. 그럼 기회 평등 면에서 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그 불평등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침해도는 그렇게 크지 않죠. 뭐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렇게 뽑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기회의 평등을 좀 훼손한 것보다도 더 커. 합리적인 이유가. 그럴 때는 크게 우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누구나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돼.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어느 케이스에서는 기회 평등이라는 가치가 조금 훼손되지만 그 훼손하는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더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 이제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손해를 봤단 말이야.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뭐 그렇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견해로 얘기하면은 국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전환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임시 비정규직으로 지금 고용돼 있단 말이야. 이 친구들이 고용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해. 이 업무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부가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신규 채용을 좀 더 하겠다는 그 공문을 좀 더 뽑거나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좀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 정책적인 필요가 있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어때요? 그 업무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익숙해져 있고 그 비정규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 굉장히 고도의 경쟁력이 필요한 그런 직종이 아니라고.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이제 지나가는 사람 뭐 경비를 쓴다든가 뭘 한다든가 뭐 그런 잡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평균 정도면 다 되거든. 근데 굳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해서 또 그거를 정확하게 누가 더 경쟁력이 뛰어났냐 그 조그만 미세한 차이를 경중을 둬 가지고선 그걸 해가지고선 뽑을 필요가 없는 직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채용하는 선발하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그걸 가지고선 뭐 기회 불평등이니 뭐 공정한 게 무너졌다니 그건 좀 침소봉대하는 것 같아. 침소봉대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내가 직원들을 쓰고 있어. 이만큼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도 벌써 이제 이 업무에 익숙해져 있고 또 하는데 그게 뭐 특별하게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고 업무를 감당할 정도로의 실력이 미달해. 그렇지 않은 이상 그냥 먼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하는 그 업무, 인천국제공항에서 하는 비정규직 사람들이 하는 그 업무가 뭐 굉장히 고도의 실력을 필요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근데 뭐 이제 뭐 미리 들어와 가지고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은 정규직으로 우선 포섭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뭐 사회 문제라고 뭐 기회
기회평등이 엄청 훼손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좀 억지스럽다고 좀 보거든요. 작은 걸 침소봉대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주가 있어. 업주가 있는데 알바생을 내가 편의점을 하는데 이 5명 중에서 이 사람은 친구 아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알바생으로 해가지고 우선 내가 알바로 채용해서 이 사람 탈락시키고. 이건 어때요? 역시 알바라는 그 업종이 그 대단한 업종이 아니거든. 고도의 능력이 실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사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거는 일단 사기업이고 개인 기업이고 또 작은 기업체야. 그러면은 업주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게 그렇게 기회평등을 훼손한 것하고 업주의 재량을 많이 주는 거하고 업주의 재량을 많이 줘도 상관없잖아.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럴 땐 기회평등이 좀 훼손돼도 상관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의점 그 업주인데 내 친구 아들을 내가 채용을 했어. 얘네는 떨구고 얘네들이 되게 불평등을 느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소상공인 그런 것을 사업체를 운영해. 근데 그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 똑똑한 놈 몇 명 뽑고 좀 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친구 아들이어서 뽑아준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이제 업주의 재량권을 더 많이 인정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이 있어. 국회의원이 있는데 비서를 뽑는단 말이야. 비서를 뽑고 또 저것도 해임도 시켜. 비서직에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해고도 시켜. 해고를 시키는 거는 국회의원에게 재량권을 많이 줘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업종은 좀 특수해. 그 국회의원은. 여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단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데 이 사람의 재량권을 좀 더 존중해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이제 내 국회의원 비서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지가 그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을 채용한단 말이야. 시험도 안 치고.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평등이 좀 훼손되는 건 있어. 훼손되는 건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한번 다뤄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은 그 장관을 임명을 해요. 장관을 임명하면 어떻죠? 어떤 거죠? 대통령의 재량이 큰 거야. 장관을 시험 쳐서 뽑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내가 대통령직을 하는데 좀 많이 또 보탬이 될 것 같다면 자기 재량껏 뽑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누구는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장관 시켜주고 누군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다라고 장관 안 시켜주고 탈락시키고 이 더러운 세상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는 거기에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러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은 인사권자가 재량이 있어. 재량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굉장히 큰 부분이야. 기회평등은 조금 훼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회평등은.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선발하는 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마다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선 뭐 기회의 불평등이라도 뭐 공정이 훼손됐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요 대통령이 있어.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 옆에 자기 딸도 뭐좀 자리에 앉히고 자기 사위도 자리에 앉히고 막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발칵 뒤집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한다고. 왜 그래요? 그건 대통령의 재량권이 있어.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 기회 평등이라는 것이 좀 훼손되는 건 있지만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재량을 더 인정해주 재량의 폭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이런 거는 대통령의 재량이 더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장관직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보면 이제 정무직이라고 있어. 그 정무직은 그 사람이 재량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일을 개판을 했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지. 대통령은 자기 마음껏 뽑을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국정 운영이 형편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좀 유능한 애들 뽑아가지고 자기가 잘했으면 됐는데 바보 같은 애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따면 대통령은 그러니까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재량권을 쓰는 거지.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는 기회 평등이 좀 훼손돼도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좀 그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죠. 그렇죠. 태권도 선수 그 국가대표 선발전을 내. 근데 이 선수하고 이 선수하고 겨루기 했는데 얘가 발로 차서 얘 KO 시켰어. 그럼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야지. 태극마크를 이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심판관의 재량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도 지켜진 게 아니라 이게 원칙이고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인천국제공항 거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거. 그건 이제 기회 평등에서 조금 훼손됐을지라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편의점 업주 조그만 사업체를 하는 사람이 뭐 친구 아들을 채용했어. 그것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세 번째는 뭐예요? 뭐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데 뭐 대통령의 재량을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거. 그것도 기회 평등이 좀 훼손될지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 정도 얘기하고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와야겠죠.